안녕하세요. 찻삼TV란입니다. 자, 오늘은 EV6 히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평창에 영화의 차박을 갔다 와서 히터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전기차 커뮤니티나 기타 커뮤니티에 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분들은 히터를 수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일부 분들은 전화로 문의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정리를 드리면 히터 문제는 현재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8월 달에 차를 출고하고 에어컨이 전혀 되지 않아가지고 수리를 받았던 것처럼 히터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문제 하나. 그런 분들은 수리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의 잘 작동하지 않는 상태까지는 수리가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히터가 일반 통상적인 차량들처럼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게 두 번째 문제인데요. 현재 이 두 번째 문제를 제가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고요. 자, 현재 이 상태까지 오셨다면 기아자동차에서는 정상이라고 대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정상이라고 함은 사회 통념적으로 일반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그것은 정상이다라고 생각되는 범위라면 그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과연 자동차에서 히터가 내 마음대로 트는 대로 안 나오고 특정 조건에 맞춰도 충분하지 않은 수준의 히터가 나온다. 이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전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조차도 그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EV6 차량을 구입하신 100%라고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요즘 나 차 타고 있는데 난 덥다, 5분만 틀어도 더워서 껐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냐? 저도 어제도 타고 나갔지만 저도 히터를 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상인데 당연히 히터를 안 틀어도 안 춥죠. 그러니까 히터를 틀어버리면 히터 성능이 충분치 않더라도 덥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주도, 부산 이런 데 분들은 영하로 거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차량을 이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스키장이라고 가신다고 강원도 가시거나 이럴 때는 히터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 수도권이나 아니면 강원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히터 상태라면 겨울철에 상당한 문제를 겪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2주 전에 평창이 영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차박을 다녀온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크게 문제가 다들 없으실 거예요. 그냥 춥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저는 큰 문제를 겪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차량이 겪고 있는 문제는 현재 송풍구, 그러니까 얼굴 쪽 송풍구, 발 쪽 송풍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얼굴 쪽 송풍구에서 충분한 히터가 나오지 않고 발 쪽 송풍구도 나오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2열 송풍구로는 히터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제조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2열의 탑승객들은 겨울철에 춥게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1열 탑승객 역시 발로만 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정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다음 차박의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차박을 하려면 일단 차에서 최소한 6시간, 8시간은 주무시게 되죠. 그러면 밤새 차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로 잘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뒷유리가 얼굴 앞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유리의 한기가 그대로 얼굴 쪽에 들어서 너무 추워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보통 운전석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잔다면 2열 송풍구가 얼굴 쪽으로 이제 바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히터면 크게 관계는 없을 텐데 찬바람이 나요. 그래서 추워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닫았거든요. 닫으니까 발 밑으로 나오는 히터로 이제 차 내부를 전혀 데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를 이용함에도 전기 장판이라든지 기타 온열 기구를 가지고 차박을 떠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존에 이용을 했고 지금 생각하는 전기차 차박은 겨울철에도 반팔을 입고 히터를 빵빵하게 틀면서 편하게 잔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던 겨울철 차박이었는데 온열기구를 가지고 가야 된다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와 크게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아자동차에서는 정상이라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상이라고 함은 이거죠. 본인들이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이다 이건데 구매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런 차량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경험과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경험에 빗대어 보면 이것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이제 주행거리 인증 문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저온 주행거리 인증을 받을 때 히터를 풀로 틀고 온도도 풀로 올려서 그 상태로 인증을 받는데요. 지금 만약에 기아 자동차 EV6가 인증을 받을 때 얼굴 쪽으로 풀로 틀고 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전비 조작에 해당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본인이 환경부에 제보를 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는 마땅히 그것이 사실이라면 재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발 쪽으로 이제 본인들이 설계한 최대값인 발 쪽으로 틀지 않고 얼굴 쪽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30km에서 50km 정도는 인증거리를 더 받아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과거에 디젤차 게이트, 연비 조작 게이트 이런 것처럼 전비 조작 게이트가 일어날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풍구 쪽으로 풀로 틀어서 인증을 받았다. 이러면 기아 자동차는 재인증을 받아야 될 것이고, 재인증을 받고 나면 기존 구매자들에게는 징벌적 배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차는 전비가 내려간 상태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하고요. 그렇게 되면 상품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면서 판매량이 줄어들 겁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심각한 상황인데 일단 불만 끄고 보자는 것 같아요. 정상이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지금 이 부분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1월달 12월, 1월 이렇게 돼서 영하 10도씩 떨어지면 아마 이 문제 정말 커질 겁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아 자동차는 약간 선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선제 조치를 하셔야지. 자, 그런데 정상이라고 이렇게 그냥 둔다. 시간만 보내는다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12월, 1월 되면 이 문제 분명히 불거지고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서 하루빨리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세팅 값을 건드리면 자동차의 전비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히터를 전혀 수리를 하지 않고 정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럼 소비자들이 또 저희 댓글에서 보신 것처럼 환경부에 제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 전비 문제를 게이트식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아 자동차에서 먼저 선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영하 10도, 15도가 되는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동차를 이용하면 상당한 불편함이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경기도, 서울 합쳐 2천만. 그러니까 EV6 판매량의 최소한 절반 정도는 수도권에서 일어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50% 이상의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아마 조금 힘든 상황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내용이 업데이트 될 거니까 또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찻삼TV 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